도경 김문식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요즘 방학이다 보니까 강의를 잘 하지 않게 되네요. 게으름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오늘은 비견 원령에 대해서 공부를 함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떤 원령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환경을 알려면 그 원령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비견 원령이다 그러면 비견을 안다는 것이 곧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비견 원령은 모두가 다 10개가 되겠죠. 천간, 10간이니까. 그래서 이 격으로는 비견 원령을 이제 걸록격이라고 하는데 일명 복이 있다 이래서 복격이라고 해요. 그럼 비견 원령이 걸록격으로 불려지려면 정관이 있어야 걸록격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관이 하는 일은 일간을 제해서 환경이 요구하는 모범된 인물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럼 정관이 없으면 비견 원령이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소리만 듣게 돼요. 걸록격이 아니고 비견 원령인 거예요. 그러면 비견 원령에 정관이 없는데 상관까지 있으면 자기 요구사항을 환경에다가 강조하게 되죠.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걸록격은 격을 잡을 때 정관격과 동일한 방식으로 희귀신을 잡아요. 희귀신을 잡게 되는데, 그렇지만 정관격과 걸록격의 희귀신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른 육신들과의 배합에서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꿈만 크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다하죠. 그러니까 꿈은 큰데 현실은 적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관이 없거나 부실하게 되면 나는 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의지되고자 하는 마음만 있지 모범된 마음은 없는 거예요. 비견 원령에 출생한 사주들을 주명하기 위해서는 각 육신의 용도를 먼저 숙지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육신이 비견 원령을 하려면 정관이 필요하고 정인이 필요하고, 한번 적어볼까요? 정관이 필요하고 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편제가 필요하죠. 물론 정제를 해도 되는데 정제는 정인을 제극인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제는 정인을 제극인할 우려가 있어서 이제 상당히 잘 보고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이제 그 희작용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비견이라고 했어요. 비견이라고 하는 기작용, 겁재라고 하는 기작용, 상관이라고 하는 기작용, 그리고 편인이라고 하는 기작용, 그리고 편관이 있고, 여기에 참고로 정제를 제극인을 하게 된다면은 요거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견 원령자는 되게 이제 정관이 있어서 걸록격이라고 하는 공인의 삶을 살아야만이 걸록격으로서 비견 원령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죠. 정관이 있어야만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을 돕는
자신을 돕는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시대적 도움보다가는, 그런데 의탁하기보다가는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이렇게 공적인 의무로 노력을 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관이 있을 때일 때요. 이게 자기가 속한 체제 등을 말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비견이 투관이 되면은 공동으로 운영을 해요. 공동 운영이라고 하죠. 정관이 있을 경우에 단체나 소속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단체나 소속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회의 체계 속에서 회의가 있죠. 아침에 출근하면 어떤 그 회의라고 하는 시스템, 그런 제도가 잡혀 있는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관이 약하면, 정관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생관이 되지 않으면 일단 상하체계, 계급사회에서 상하체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내가 아무리 권력격이고 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생관이 되지 않으면 나는 상하가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대방이 나의 윗사람이 된다. 재생관이 잘 되면 내가 상사가 되는 거죠. 재생관이 되지 않으면 나보다가 자질이 뛰어난 사람과 경쟁을 해서 그 경쟁에서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정관이 하는 일은 일관을 자제시켜서 모범된 인물로 만들기도 하지만, 만약에 겁재가 투관이 됐다 이러면은 자기 학문에 도전하거나 체제에 도전하는 경쟁자를 대항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견이 투관되면 비견을 아군 집단이라고 하고, 겁재가 투관되면 겁재는 적군 집단이라고 나눠야 돼요. 경쟁자 집단. 그래서 만약에 지지에 겁재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가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생관이 되지 않으면 항상 경쟁자에게 뒤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재생관이 되면 경쟁자를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한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겁재라고 하죠. 그 자리를 유지하는데 재생관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쟁자를 제지하는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성은 반드시 정관을 생해서, 그러니까 정관은 재생관을 받아서 왕성해야 된다는 뜻이죠. 만약에 재성의 생을 받지 못하는 정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쟁에서 지겠죠. 그러면 비견한테 경영권을 빼앗기고 겁재한테 지위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재생관이 되지 않으면 상하가 전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권, 통치권, 어떤 학문적 기득권, 이런 것들을 잃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열받겠죠. 흥분하겠죠. 자제력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타고난 자질을 살리지 못하게 되고 일찍 낙향을 하거나 명퇴를 하거나 조기 퇴직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관과 비견, 겁재가 맞는 상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걸록격이 정인이 상관을 제한다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자신이 소속된 가정이나 조직 체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되는 거죠. 상관도 겁재처럼 경쟁을 해야 돼요. 겁재는 개인적 경쟁이지만 상관은 조직적 경쟁이에요. 소속에 대한 반대 그룹을 만난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사업을 방해하는 조직이 나온 거예요.
이 상관의 의미는 겁제와는 또 달라요. 인간을 이기려는, 나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제도, 내가 하고 있는 조직, 회사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나라로 따지면 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학문과 같은 것을 이제 고난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막으려면 관이, 정관이 정인을 반드시 생해야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관을 막기 위해서는 관인상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사는 가정이나 뭐 회사나 이런 곳에 이제 그 정복자를, 경쟁자가 들어오도록 허락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인상생을 해야 상관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인이 상관을 폐인을 하게 되면 다시 뭐예요? 정관이 살아나서 관인상생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단체의 위명이, 이름이 더 떨치게 되죠. 소문이 나게 되죠. 그리고 국가라든가 어떤 그 사회단체가 인정하는 공문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관이 왕성한데 정인이 상관을 제하지 못하면 전체를 위한 소속을 버리고 개인적인 적성을 살리기 위해서 독립을 하는 거니까 이때는 프리랜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관이 왕성한데 정인이 상관을 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관인상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인성이 일관을 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라고 하는 소속보다는 개인적인 삶을 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관인상생을 받는 정인이 일관을 생하면 소속에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긴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해를 하시겠어요? 만약에 정인이 정관의 생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인성이 쇠약한데 근이 없어서 쇠약한 게 아니라 관인상생을, 관인을 받지 못해서 쇠약하면 상관을 제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조직이 없어지죠. 관인상생이 안 되면 인성이 상관을 제하지 못해요. 내가 인성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 사람은 그 조직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을 배워야죠. 나가서 보호자가 되거나 보조적 역할을 해야 되나.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지식보다는 기술직에 종사하게 돼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관이 인성을, 정인을 잘 생했는데 정인이 일관을 생하지 못하면 정제의 제극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인이 일관을 생하지 않으면 정제가 정인을 제극인해버려요. 임무소홀이나 실력 부족으로 인해서 부하나 제자의 도전을 받아서 이 하위직으로 내가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내 부하가 내 상사가 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내보다가 더 똑똑해서 이름을 더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일관을 생하지 않으면은 재성이 인성을 상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걸록격이 가진 최고의 단점은 재성이 일관을 극하고, 재성이 인성을 극하면, 제극인을 하면 뭐가 살아나죠? 상관이 살아나요. 상관이 살아나서 상관 경관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성이 일관을 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뇌물을 즐겨받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상관 경관으로서 조직을 붕괴시켜버려요. 나의 상관 폐인이 어떻게 조직을 다 붕괴시켰어요. 그 돈 하나가 조직을 구물시켰어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GS 지하 주차장이 터진 거 있죠. 그거 뭐예요? 상관 경관한 거잖아요. 정식으로 하지 않은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거의 조직이 와야 될 지경이죠. 이거 인성의 일관을 생각하지 않아서 재성을 불러들여서 탐재교인이라고 하는 제거인이 상관 경관까지 가서 구모를 당하는 거예요. 탐재교인이 뭐예요? 돈을 탐내다가 내 인격이 무너졌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조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극인이 되면은 반드시 식신이 살아나든 상관이 살아나든 살아나죠. 그런데 이건 걸록격이니까 정제가 정인을 상극하니까 상관이 살아나서 상관 경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 지위가 더 낮은 경우에는 내가 살아가는데 내 윗사람이 나보다가 더 어린 사람이다. 내 윗사람이 나보다가 젊고 회사에도 훨씬 더 늦게 들어온 사람이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편제는 이제 정관을 생해서 개인적 자질과 전체를 다스리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권한을 부여받게 돼요. 그러면 비견을 본 편제는 정제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상하를 다툰다라고 해요. 편제가 정관을 생하는, 즉 편제의 재생관은 내외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죠. 내외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는 거예요. 편제가 정관을 생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비견은 내가 되는 거고요, 안이 되는 거고요, 겁제는 밖이 되는 거죠. 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물 경쟁이에요. 인물 경쟁.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경쟁이죠. 그래서 조직 경쟁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재생관을 하는 편제는 단체의 수장으로 자리 잡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여론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응원이라든지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편제가 편인을 제하게 되면은 식신을 구하게 되는 역할도 하죠. 식신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도움을 주는 협력업체나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걸록격의 식신은 내부에 있으면서 외부 업체와 소통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처 관리, 납품 관리, 해외 영업, 통상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 도움을 주려고 통상을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그러니까 내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매가와 같고요, 거래처 관리와 같은 거예요. 대개의 경우 이제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는 보조적인 일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식신도 지나치게 왕하면 뇌물을 받는다거나 적법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불의와 타협을 하게 돼요. 또한 식신은 병관을 제해서 주어진 임무에서 이탈하려는 행동을 자제시켜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재성이 없어서 재생관이 안 되거나 재성이 없거나 미약하면 편인의 탈식, 편인이 식신을 도식하는 그 탈식작용을, 도식은 좋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요, 편인이 식신을 상극하는 걸 탈식이라고 해요.
편의 식신을 도식하는 것은 재화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탈식작용을 막지 못하니까 부실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두거나 협력업체를 부실한 회사를 두게 돼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훗날 주변 사람들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한 책임으로 내가 지위 상실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걸록격이 평관을 쓰는 경우, 대개 이제 정관은 내부적 임무라고 한다면은 평관은 대외관계, 통상관계,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 업무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정관까지 같이 있다면은 업무가 병행되는 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중 업무라고 하거나 잔업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객지로 발령이 나거나 과중한 책임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관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항상 여건이 불리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체력이 소모가 되어서 결국은 정신적 중압감으로 끝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비견이 투관이 되면은 이 평관이 이제 비견을 제해서 경쟁에서 자신의 권한을 지켜내는 유리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 대가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좋지 않는 대가죠. 왜 그러냐 그러면 평관이 비견을 상극했으니까 내 형제를 내친 것과 같고 내 동료를 내친 것과 같잖아요. 내가 보호해 줘야 될 내 피부치를 내친 것과 같으니까 배신과 배반이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주에 정관은 없고 평관만 있다면 이거는 이중 업무에 해당되진 않지만은 어쨌든 과중 과로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관, 걸록격이 정관이 아니고 평관이 투관이 되면 업무가 과중해요. 임무가 중첩되었어요. 내외를 모두 다 다스려야 돼요. 내가 여자다 그러면 집에서 살림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시어머니까지 봉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견은 내부기관의 협의기관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생관을 받으면 내가 상사가 되고 재생관을 받지 못하면 나는 아랫사람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비견이 투관이 되면은 내부 구성체가 깨져버려서 외로운 독고다이가 될 수 있어요. 정관의 고유한 특징이 없으니까 이 회사는 회의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없어요. 서로 협의를 하는 게 없으니까 뭐예요? 아주 작은 회사거나 명령체계나 지시체계로 되어 있는 회사라고 봐야죠. 지시나 명령을 하는 시기니까 행정이나 교육부서가 아니란 뜻이고요. 감시, 감찰 분야거나 군인이나 경찰 이러한 분야일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로 계급이 나누어진 곳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걸록격의 평관을 쓰는데 비견이 투관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견이 아니고 겁재가 투관이 되면 재생관을 받은 정관은 겁재를 제압해서 외부 경쟁자 간의 어떤 그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무엇인가 상하가 결정이 되겠지만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겁재가 투관이 되면 그 겁재를 제어하는 게 아니고 밀어내는 게 아니고 불러들여요. 오히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해요.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많이 부족한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표정을 지었는데 상대방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감정을 사게 만들어서 적을 만들어요. 외부의 적을 불러들인 거잖아요. 겁체를 불러들였으니까. 그러니까 평관은 겁체를 제압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사를 망가뜨리게 되죠. 권위에 대한 도전, 그러므로 해서 투석, 품위 손상이 일어날 사항들이 막 벌어져요. 되게 사생활적인 요소가 공적인 요소로 침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것이 이제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또 겁제와 담합을 하게 되면, 겁제합살이라고 하죠. 담합을 하게 되면 나의 경쟁자와 담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조직을 배신하는 위해 행위를 일으킨 거예요. 이것 또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배신과 배반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반역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파벌을 일으키기도 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보면 어느 것이 맞는지를 나중에는 이제 헷갈리게 되겠죠. 또한 겁제를 일단은 평가는 제압을 하지 못하니까 경쟁자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는 단점도 있어요. 결국 내가 이루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주가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이 속한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상관과 합을 해서 타협하는 상관합사를 하게 되면 이중간첩이나 산업 스파이가 되거나 타국이나 타 업체를 이롭게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돼요. 대개 유엔이라든가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거나 국제관계 업무, 관광이나 여행객을 위한 업무, 유학 관련 업무, 수입업,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상관합사를 된 사람들의 형성된 직업군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걸록격의 재생관이라는 것은 재생관을 하는데 걸록격에서 재생관을 한다 그러면 가령 이게 재성이에요. 자, 무토다. 무토가 일간이다. 그러면 재생살이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것보다는 재성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생겨주는 재생관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지지는 백성을 뜻하기도 하고요. 아랫사람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간목이 해중 임수의 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 안에는 해중 간목이 들어있죠. 해중 간목이 들어있으니까 이 살에 평관에 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도 되고 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을 가장 기뻐해요. 그렇지만 음간은 어떨까요? 음간은 이렇게 생긴 것을 거느리지 못하죠. 가령 음간이다 그러면 이 음간은 개, 축, 자, 진,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근은 여기에서 이것과 이제 이걸 이제 근이라고 하죠. 해도근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긴 하지만 이것이 관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음간이. 이게 관이 되려면은 이제 정화일간이 이제 관이 돼야 되겠죠. 정화일간이 관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간은 자기 근을 상생으로서 자기 근을 거느리지 못해요. 가령 정화가
정화가 간목을 생하죠. 이렇게 이제 재생관을 하잖아요. 재생관, 이게 재고, 이게 관이라고 봤을 때 재생관을 하죠. 천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을목이 재생관을 하는 게 있죠. 이게 을목이 이렇게 재생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간에 이게 이제 재성이 다 천간이 떠 있죠. 천간이 투간이 돼 있죠. 훗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반드시 재극인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재생관의 형태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인성이 오게 되면 반드시 재극인을 하게 돼요. 재극인을 해서 이제 재극인에 대한 이제 말썽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뭐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재성이 이제 천간에 떠 있으니까 반드시 식신의 생을 받게 되죠. 식신생제를 받게 되죠. 식신생제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재생관을 이렇게 뚜렷하게 잘 한다 이렇게 보지 않고 어쨌든 간에 재성이 지지에 있는 재성이 천간의 관사를 생하기를 권장드리죠. 가장 귀한 상생이 재생살이야. 똑같은 계급이나 똑같은 급수인데 그 사람을 내가 윗사람으로 모신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모멸감이 들어서 안 돼요. 그죠? 육신에서는 이제 같이 있잖아요. 재생관은 같이 있잖아요. 그죠? 동급으로 있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오행을 공부할 때는 당연히 천간의 간목이 정화를 잘 생한다고 말을 했어요. 인중에 있는 간목보다가, 그렇죠? 인중에 있는 간목보다가는 이제 천간에 있는 간목이 정화를 더 잘 생하죠. 그렇지만 육신을 할 때는 의미가 달라져요. 어떤 게 더 클까요? 얘하고 얘하고. 관이 재보다가 위잖아요. 육신에서는. 오행에서는 간목이 커요, 정화가 커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행과 육신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음간은 가령 이제 재생관이나 재생사를 받아가지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리더자가 되는 것은 뭐 불가항력인데 어떻게 해서 음관사를 가진 사람들이 최고의 리더자가 되는지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일간이 간목인데 자 이렇게 생기면 이게 뭐예요? 정관격이죠. 이게 음이죠. 관인데 음이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있는 관을 가진 것보다가 가령 이제 을목이 을목이 관을 가진 것과 양관을 가진 것과 양일간이 음관을 가진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돼요. 이 신금 음관이 음정관이 이 최고의 리더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개성을 연출을 하려는 양관살에 비해서 음관살의 특징은 자기 개성 연출보다는 전체 목적에 부응하려고 하는 어떤 끝없는 노력을 하는 특징을 가졌어요. 음관살은.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양으로 된 관살은 어쨌든 자기 개성을 연출하려고 해요. 음으로 된 정관이니까 일간은 당연히 양간이죠. 그러니까 일간의 개성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음관살이 하는 일은 항상 목적이 전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일간은 이제 양간이에요. 그러니까 일간은 일간대로 돋보이고
관살은 전체 목적을 가지게 되니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리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양이라고 해서 쓸모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정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체로 있잖아요. 정편제 무엇으로다가 생을 받아도 되는데 개인적인 목적을 위주로 하는 것은 항상 양정관이다. 자기 근을 거느리지 않고 인성이라도 자기 목적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근을 거느리지 않고서는 인성이라도 자기 목적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관격의 파격은 일간은 정관격을 이루기가 힘들다. 일간은 정관격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거죠. 을목이 묘월에 걸럭격이다. 그러면 경금이 정관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술중의 무토를 봐야 돼요. 그래야 밑에서 위로다가 이제 상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싸움을 하면은 을목이 묘에 근을 한 을묘와 경금이 술에 근을 한 이제 경술이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을묘가 이길까요? 경술이 이길까요? 경술이 이기죠. 이 재생관을 받았잖아요. 일간보다가 재생관이 더 크죠. 일단 재생관을 받았으면은 관보다가 강한 일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일간보다가 관이 아주 더 큰 경우가 있어요. 재생살이 훨씬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권력 남용을 할 우려가 있어요. 일간의 근보다가 재생살, 재생관이 더 크면, 더 왕하면 권력 남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걸록격은 일간의 양간의 기운을 지니고 정관이 음간의 기운을 지녀서 자기가 벼슬 한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은 남들보다가 내가 위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뜻이에요. 스스로 낮추는 자만이 성장할 수 있다. 클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행리 상식을 육신에 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행을 가지고 육신이나 격국에 넣을 때 그 절차라든지 어떤 그 감이 느낌이 오지 않으면 여기서 더 공부하면 안 돼요. 이거 엉켜버리면 3년 공부 아니 10년 공부를 해도 이거는 헛사 같아요. 이게 엉켰다 그러면 회복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사주를 써놓고 놨을 때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정리가 안 된다. 공부는 이것저것 했는데 하나로 이게 요약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이번 강의를 신청하세요. 8월달에 강의를. 비견이 없으면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걸록격의 겁재가 딱 뜨면은 아주 유명한 국제적인 인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견은 국내용이라고 하고요. 겁재는 국제적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가 공을 많이 세웠냐, 내가 공을 많이 세웠냐, 네가 잘못해서 이러냐, 내가 잘못해서 이러냐. 공과 과실에 대한 공과, 그렇죠? 공과에 대한 경쟁을 한다. 그래서 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다거나 뭐 어떤 거 성과급을 더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상관이 성과를 얻어야 돼요.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지 않는 상관은 별로 그렇게 상관없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상관이에요. 성과를 보려면 상관은 반드시 관인이 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관은 정관을 상극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상관 패인이 되고요,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편관이 떠서 뭐 겁재를 만나서 타협을 하고 상관을 만나서 타협하고 뭐 그러면서 이 비견을 본체만 차면 안 돼요. 편관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편관이 비견은 상극하면서 자기 가까운 사람은 본체 만취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잘하죠. 겁재 만나서 타협하고 상관 만나서 타협하고 겁재 합살, 상관 합살 하잖아요. 비견은 어떻게 해요? 탁 상극하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변하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시려면 8월달 8월 10일 날 일주일에 이번에는 한 번만 하려고요. 너무 제가 힘이 들어서 8월 10일 날 개강을 합니다. 용신과 격국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뭐 일간도 들어가고요, 병약도 그게 좀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과 격국에 대한 구분, 오행과 용신에 대한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주를 놓고 봤을 때 고객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육신적 질문인지 오행적 질문인지 용신적 질문인지 격국적 질문인지 음양적 질문인지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은 이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이 참 좋은 기회예요. 강의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강의 궁금하면은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보시거나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제 홈페이지를 오시려면은 참전학당이라고 검색 엔진에서 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 보면 더보기를 누르시면 거기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고요. 채널 그 그림 우측에 보면은 홈페이지 가기 링크가 있어요. 클릭하면 돼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